예, 안녕하십니까. 한결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선 업황과 최근 동향 한번 점검을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뭐 삼성중공업 뭐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삼성중공업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문의도 좀 들어오시고 왜 갑자기 이런 걸뭐 하느냐,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있어서 이 조선 업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최근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뭐 최근에 하나오션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하나오션 뭐 다 팔아먹기도 하고 또 HD 현대중공업 많이 올라가가지고 조정 주고 있는데, 일단 뭐 이익 일단 한번 팔고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 후속 종목이 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점검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선주 양방은 트럼프 정책에 답이 있다.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조선 업종이 국내 뭐 1위라고 하지만은 중국이 지금 점유율 1위를 잡아먹었죠. 특히 컨테이너선, 뭐 중국의 노동력과 저가 수주 이게 뭐 되면서 한국은 뭐 과거에 일본을 따라잡았지만 중국의 저가 선박 수주에 밀려나면서 2위로 내려앉았죠. 그래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좋은 소식들, 뉴스들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섬가가 굉장히 저렴한 컨테이너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요 빨간색 분홍 색깔이 이제 컨테이너의 선인데 가격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고요. 이 물동량, 전 세계 이제 수출 증가율이나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컨테이너 선 발주들이 증가가 되는데,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컨테이너 발주선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선박 가격이 싸죠. 왜? 기술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저가 컨테이너선 수주에 밀려가지고 한국 조선선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고가의 특수선, 가스선이나 탱커선으로 많이 갔죠. 예. 가스선이나 탱커선으로 많이 가면서 이쪽으로 차별화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테이너선이 발주가 증가가 되면 국내의 조선사들은 수혜를 못 받아요. 중국이 다 가져가니까. 하지만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죠. 그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일단 국내 그 중요 프로젝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미국 시장도 있지만은 중동 지역의 시장도 무시 못합니다. 특히 이제 카타르 쪽에 LNG 발주가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지금 최종 협상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뭐 현대중공업과 함께 지금 여러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모잠비크 쪽에 중요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죠. 예. 여기에는 이 LNG 프로젝트에 누가 참여하느냐? 삼성중공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아하. 앞으로 이런 70억 달러면 규모가 꽤 크죠? 이쪽에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껴있구나. 아, 이걸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아마 올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바이 쪽에 컨소시엄도 지금 진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와 관련된 중요한 프로젝트, 이 규모만 해도 꽤 돼요. 이 규모만 해도 이게 94억 달러하고 이게 7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25년도, 2026년도에 진행될 가능성, 요거를 우리가 알고 가면 아하, 어떻게 갈 것인가 대충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럼 기술적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대장주 HD 현대중공업. 근데 HD 현대중공업 좀 논란이 많죠. 쪼개기 상장이 돼가지고 과거에 현대중공업이 4개, 5개 회사로 쪼개졌죠. 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조선, 뭐 HD 현대 마린솔 엔진, 마린솔루션 막 쪼개져가지고 사실 욕을 많이 먹어요. 그렇죠? 어쨌든 지주사격이기도 하고 대장주인 현대중공업, 그동안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잘 갔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2024년도 주봉을 볼게요. 과거 이 패턴을 좀 잠깐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면, 조선업은 업황 사이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업황 사이클이 보통 2, 3년, 길면 3, 4년 주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쪼개기 상장된 이후에 사이클,
업황 사이클이 쭉 올라왔다가 한 2, 3년, 3, 4년 침체기를 겪었다가 이 회복이 되는데 요 사이클 주기가 보통 짧으면 2, 3년, 길면 3, 4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 주기라고 하죠. 경제 이론에서. 이런 이제 순환 주기를 갔는데 지금 이 호황 국면을 딱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맞았죠. 일단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극도로 안 좋았다가 각국이 돈을 풀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선박 발주, 물동량이 증가가 되고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쫙 지금 12만 5천 원부터 얼마까지 35만 원까지 올라왔죠. 근데 최근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고평가 논란. 조선주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지금 가격 대비, 주가 대비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에 두들겨 맞았죠. 예. HD 한국조선해양도 뭐 25만원 닫고 좀 두들겨 맞고 오늘 좀 반등을 줬는데 너무 많이 올라오다가 보니까 두들겨 맞았습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보니까 하나오션은 뭐 8만원 딱 찍고 밀리지가 않네요. 오호. 삼성중공업? 얘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같이 두들겨 맞았죠? 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 차이. 조선산업의 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관련 소식을 이제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차이점이 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미국에 수출 중단됐던 LNG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공약이에요? 트럼프. 그리고 미국이 지금 자국 우선주의, 관세, 뭐 이거 지금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니네 돈 내라. 더 이상 전쟁하지 말아라. 끝내! 막 이렇게 거의 뭐 폭군 수준으로 지금 진압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트럼프는 방산, 방위업체들, 그 다음에 이 기존의 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이 아닌 기존 석탄 에너지나 천연가스 이쪽 산업의 로비 자금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공화당 특유의 에너지 정책이 있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 쪽보다는 LNG 쪽, 석유, 석탄 이쪽을 좀 강조를 많이 해요. 최근에 미국 내에 LNG 물동량들이 엄청 증가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 멈췄던 LNG 프로젝트, 바이든 정부에서 멈춰놨던 이 프로젝트들이 가동이 됩니다. 이게 이제 2027년도에 가동이라고 하지만 이 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박이 필요하겠죠. 배를 짓고 선박을 발주하고 이게 만들어지기까지 짧으면 1, 2년, 길면 2, 3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LNG 필요 척수가 지금 83척입니다. 자, 근데 LNG 선을 누가 가져갈까요? 중국? 못하죠. 기술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과 그 다음에 한국 또 일부 그리스 쪽에 일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 물량들을 다 어느 한국이 가져갈 가능성 다는 아니지만 최소 6, 70%는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LNG 선에 특화된 회사들이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뭐 HD 현대중공업, 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일부 약간은 다르지만 예전에 HJ중공업, 한진중공업이죠. 예, 필리핀 쪽에 그 조선소 좀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매각을 했죠. 하나 쪽에. 그래서 하나그룹하고 삼성중공업 이 조선사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20조 원의 MRO 함정 수리 그죠? 미국 내에서 군수지원함의 함정 수리나 요거를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입찰을 가다. 대표적으로 수혜받는 게 하나오션이죠. 과거의 대우조선해양. 그렇죠? 친구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하나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하나오션 그 내부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이 하나 있죠. 결국 트럼프가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야 중국 선박에 니네 입항료 돈 내라 이거예요.
니네 자꾸 우리한테 덤벼들지 까불어. 너 한번 죽어봐. 이러면서 니네가 장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돈 많이 벌고 자꾸 덤비고 있으니까 니네 우리나라 돈 배 선박될 때 돈 내. 얼마? 척당 100만 불. 이거 돈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 내 중국 선박에 대해서 다 부과하는 거예요. 중국 국적의 선박이면 다 부과하겠다. 야, 이거 뭐 깡패도 아니고 어쨌든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거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중국 경제를 죽여야 되니까 자꾸 덤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중국 군함들이 워낙 발주가 많이 늘다 보니까 미국 내 조던 그 선사들이 없다 보니까 이 군함들도 한국에서 수리를 건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또 필리핀 조선수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반사수혜를 받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동량도 증가가 되고 성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단가들, 신규 선박 수주와 그 다음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게 이제 국내 조선산업들의 선박 신규 수주를 가능케 하는 그래서 조선업종들이 굉장히 전망들이 밝게 나올 수밖에 없는 대신 아까 뭐였습니까? 차별화가 된다고 그랬죠? 차별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런 문제 하나. 그리고 이런 신규 수주에는 발주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계속 상충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워낙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 말 나온 김에. 예. 실적 추이를 보면은 HD 현대중공업이 뭐 금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이 2023년도에 1,700억에서 7,500억으로 한 5배 증가가 된 건 맞아요. 엄청나게 증가했죠.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 따지는 BPS 뭐 한 6만 원가량 잡고요. 6만 원이면은 PBR이 얼추 30만 원대면은 6배, 7배. PBR 6, 7배. 은행 업종들은 0.78배 그러는데 걔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조선주가 오버슈팅을 좀 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 뉴스가 나왔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이구 6배, 7배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현대중공업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얘네들은요. 얘네들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자 하나오션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 있죠. 얘는 지금 우리가 PBR 기준으로 BPS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14,000원 뭐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 1,60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거기다가 신규 수주까지 포함하고 한다라면은 5배, 6배. 신규 수주 모멘텀이 있으니까 뭐 1, 9배 친다면은 하나오션은 더 갈 여지는 있습니다. 뭐 최근에 35,000원에서 7만원 따로 올랐잖아요, 따블. 근데 더 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중공업. 그럼 왜 삼성중공업을 얘기했냐? 상대적으로 못 갔다는 얘기죠. 삼성중공업의 실적을 보더라도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2,300억에서 8조 수주에 그다음에 2024년도 매출액이 거의 이제 10조 원 다다랐죠. 영업이익은 더블 증가. 거의 뭐 120% 증가가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조선업황을 얘기할 때 BPS 5,000원짜리면 얘는 3배밖에 안 돼요. 뭐야. 현대중공업은 7, 8배라는데 삼성중공업은 3배밖에 안 돼? 못 올랐죠. 그러면 앞으로 선박 수주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거를 보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특히나 군함 쪽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지만 LNG 선박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과거에 삼성중공업이 거의 뭐 매출의 70%를 다 그 LPG선 그 다음에 그 해양 그 천연가스 시출할 수 있는 그런 선박들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 재료들이 좀 있고, 아까 이제 입학료에 관련된 요 내용들, 요 부분들 좀 말씀드리는데, 요거 잠깐 자료를 한번 보죠, 요 보면은 미국 내 선사, 뭐 해운업종에 종사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예, 뭐 워낙 크죠. MSC 뭐 거의 세계 1위입니다. 이쪽이 뭐 머스크사하고 거의 얘네가 거의 35%를 차지를 해요. 물동량에. 그렇죠? 그다음 프랑스, 중국, 특히 중국의 코스코, 뭐 수출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쪽 많이 이용합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근데 직격탄을 맞겠죠. 여기에 뭐 척당 100만 불이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물동량의 영향을 직격탄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H&M, 우리나라가 있는데 순위가 굉장히 낮죠. 비중이 많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H&M도 요 반사수혜를 불끈 붙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불끈하고 있죠.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료 부과 부분은 물동량에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비용의 증가 문제지 뭐 아예 들어오지 말라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신규 선박 수주 가능성. 아까 카타르 쪽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 요 LNG선 신규 발주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이 되면 이것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략 한 80척이 돼요. 그죠? 요거를 우리나라 LNG 쪽에 신규 선박 발주로 이어지기만 한다라면은, 예, 이어지기만 한다라면은 당연히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조선 업황들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이 특수선 쪽, LNG선이죠. 예, 천연가스 쪽, 이쪽을 좀 보고, 그러면 LNG 관련된 이슈들이 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표적으로 이제 군함, 예, 군함 잠수함 쪽, 뭐 현대중공업도 있지만은 하나오션 쪽이 MRO 시장과 함께 이쪽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LNG선, 예, 이쪽은 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수혜를 받겠죠.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워낙 덩어리가 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쪽으로 더 메리트를 느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선박, 예, 특수 선박 부품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부품주. 뭐 많이 소개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뭐 STX 엔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화 엔진. 예, 엔진 쪽은 당연히 선박 수주와 함께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태광, 태웅, 그 다음에 성광밴드. 예, 성광밴드 얘기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LNG선의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들 뭐예요? 예, 동성 화임텍, 그 다음에 한국카본, 그죠? 요런 종목들, 요것까지 같이 봐야 돼요. 일단 제일 선호하는 종목은요, 하나오션인데 이제 보유제 영역이에요. 지금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오션은 이제 보유제 영역. 뭐 지금 들어가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가적인 여력은 가능하겠지만은 뭐예요? 예, 이미 단기간에 35,000원, 7만원까지 더블 올라왔기 때문에 뭐 먹기 하겠지만 대박까지는 바라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은 이런 선박 수주량이 있는데 오르지 못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엔진 쪽, 뭐 STX 엔진이나 그 다음에 하나 엔진, 그죠? 얘들도 따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는 관점에서는 본행제 쪽, 그죠? 본행제. 특히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그 다음에 뭐 모듈 블록 쪽 만드는 뭐
태광, 태용,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태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풍력 그 날개 만드는 그런 회사고 선박 블록 만드는 회사인데 얘는 이제 조선산업의 업황 호황 때문에 좀 회복이 될 거예요. 얘는 이제 풍력 때문에 주가가 실적 때문에 엄청 뚫겨 맞았죠. 예.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가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태용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정배열에 움직이는 종목들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태광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역시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동성화인텍, 그 다음에 한국카본. 그죠? 그래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은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좀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까 하나오션에 비해서 올랐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예. 지금 한 두 달 동안에 한 2, 30%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지 뭐 아직 가려면 멀었어요. 그죠? 성광밴드도 지금 최근에 조정을 줬기 때문에 뭐 가격으로 먹다면 15,000원에서 3만원 따발었다고 하지만은 충분히 하나오션 대비해서 조정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볼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사실 뭐 단타할 종목은 아니지만 1순위 종목은 역시 삼성중공업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하나오션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품주 특히 이제 LNG 본행제 쪽에 동성 화인텍 한국카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듈 쪽 부품 쪽에는 성광밴드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으로는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종목들도 있지만 일단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일정 부분 HD 현대중공업은 고평가 논란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고평가 논란을 잠재우려면 신규 선박 수주가 나와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역시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성중공업을 소개를 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부품주 본행제 쪽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 같이 보시고 성광밴드 뭐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좀 아쉽긴 했지만은 지금 들어갈 타임 됐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산업들은 진득히 가는 종목으로 봐야지 이게 뭐 시장과 뭐 출렁출렁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특수선 수주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아마 우리 직장인 분들이나 좀 투자 금액이 되시고 편안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 위주로 계속 보시는 게 우리가 한 3개월, 6개월 뭐 그 정도 놓고 본다면 뭐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조선산업들은 특히 조선주들 핵심적인 탑픽 종목하고요. 부품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 요런 이슈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카타르 쪽에 요게 발주가 본격화되면 아마 요 수주 소식만 나온다면은 불끈하겠죠. 예,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겠지만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미국 내 그 LNG 발주 요것도 이제 본격화 된다면 불끈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기다리는 전략 이거를 기다리면서 재료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고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겠죠. 예,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